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년 인성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원입니다. 먼저 인성 수업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용량 등을 고려해서 파워포인트에 음성을 입히는 아주 제한적인 녹화 방식을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진선저중 인성 1 강의용 자료, 인강용 자료 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누어진 교재를 꼭 펼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2쪽과 23쪽을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친구 이야기 했었죠. 여행을 가다가 강도에게 붙잡혀서 한 친구는 몸이 잽싸게 몸이 빠르게 움직여 숨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붙잡혔고, 이 붙잡힌 친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죠? 옷밖에 없다. 근데 옷에 숨겨놓은 금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숨기고자 또 금보다 귀중한 옷이라 그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친구가 저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둘 다 낭패를 본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그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나요? 지혜로 해결해야 되겠죠. 물론 금이 옷보다 비싸고 좋다라는 건 뭐 상식이고 지식이겠지만, 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써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식과 지혜에 대한 비교, 구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식은 어느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학교, 학원, 교재 옛 기록.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죠? 학원에서도 배우고요. 또 하나, 지식은 옛 사람들이 밝혀놓은 수많은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교재라고 해요, 교재. 교과서도 지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일부 지혜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지식이에요. 외워야 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지혜는 뭐냐면 일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금이 귀중하지만 내 목숨보다 귀중해요? 아니잖아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땐 금을 버려야겠죠.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러나 내 목숨이 안전하고 금을 지킬 수 있다면 평상시 같으면 금을 지켜야겠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금은 필요 없어. 그러고 평상시에 버리겠어요? 금을?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답이 매우 다양하게 나와요. 매우 다양하게. 자, 또 어느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본대요, 지식은. 그죠? 교과서라고 하는 지식 속에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시험을 보고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평가를 해요. 하지만 지혜는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험 보는 일은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지혜는 시험과 무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표현, 삶의 한 부분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친구의 행동을 보고 지식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친구야 라고 해요. 왜 그렇죠? 시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할 때 지혜롭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식은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수학 공식, 문법, 과학적 사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가 변함없이 동일한 원인에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움은 동일한 원인에 동일한 결과를 내놓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선생님이 아마 그 강도에게 붙잡혔으면 선생님은 금을 주고 저 친구와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금만 가지고 당신이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금을 소중하게 생긴 사람은 금을
숲속에 휙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혜롭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오단에 금이 숨겨져 있으니까 금 말고 다른 걸 줄 수도 있겠죠? 나는 쌀을 줄게. 난 쌀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겠죠. 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마다 그 답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경험, 체험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내가 경험했느냐가 지혜로움의 척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다음은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을 배운다 그래. 지혜를 배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는 깨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하나 더 내주었는데요. 그 숙제는 다름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친구 가운데 지혜로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친구는 아니지만요. 선생님 아들하고 아들의 친구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상황을 보고 저 친구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친구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어요. 외국으로. 근데 이곳에서 엄마에게 불평을 늘어놓던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봤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던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선생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넌 언제까지 그럴 거니?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투정 부리던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응?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너 오늘의 주인이잖아. 하고 싶은 것이 아이고 맞춤법이 틀렸네요. 옳고 그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올바르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엄마에게 조르지 말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건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가족끼리 다 온 상태에서 그 친구가 뭐 그런 거겠죠? 아니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것도 우리 가족끼리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집 가족 식구와 함께 갔는데 나 핸드폰 할래요 집에서. 그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거기서 친구들과 놀고 수영도 하고 걷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만 할래. 그것은 뭐 하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선생님은 지혜롭다라는 말로써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봅시다. 오늘은 검은고의 참된 소리 중도라는 어이구 이거 22쪽인데 페이지가 또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선생님이 이미 많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떨 때 지혜로웠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두 갈래의 구분이 지혜일까요? 물론 지혜일 수도 있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혜는. 지식은 딱 떨어져요. 지식은 A라는 것을 하면 A-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과학적 사실, 뭐 수학적 공식 이거 전부 다 지식이에요. 국어의 문법 이런 거 다 지식이에요. 그죠? 치우치지 않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타를 쳐보셨어요? 기타를 칠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바이올린 연주를 해보셨어요? 바이올린 현을 키는데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그 소리가 제대로 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적정함을 찾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맨 위에 두 글자로 되어 있죠. 맨 위, 오른편 맨 위에.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도, 검은고의 참된 소리. 검은고도 뭐 기타나 바이올린과 똑같은 줄을 가지고 있죠. 현을. 자, 봅시다. 선생님이 나가 볼게요. 소나 꼴리위사. 발음이 어렵네요. 인도 사람인가 봐요. 꼴리위사족 출신의 소나 존자는 출생할 때부터 집안이 매우 부유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부자였대요, 부자.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초청으로 왕사성에 갔다가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부처님을 만난 모양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출가를 결심했다. 출가가 뭐냐면요. 집을 벗어나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도 많고 부유해서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이 집을 버리고 나갔대요. 그 이유가 있었겠죠? 자,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한 소나는 차가운 숲, 시띠와나에서 지나칠 정도로 수행에 전념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였지만 욕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뭐냐면 나 공부해서 1등 할래 또는 나는 깨달음을 얻을래 그런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쉽게 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소나존자는 오랜 수행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어리석음의 마음을 없애지 못했고 또 번뇌로부터 해탈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고자 부유한 집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진짜 진실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니까 번뇌로부터 해탈하지 못하니까 번뇌는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 고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다시 세속으로 들어가 재물을 즐기고 그냥 나는 부처님한테 보시 베풀기나 해야겠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소나존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래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소나 꼴리위사야,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악기를 잘 연주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예, 부처님. 그대가 악기를 연주할 때 줄이 매우 팽팽히 조이면 팽팽히 조이면 소리가 잘 나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줄을 느슨하게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줄을 적당히 조절하여야 좋은 소리가 납니다. 소나야, 거문교의 줄이 너무 제이거나 늦추어 놓으면 너무 쪼이거나 늦추어 놓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거문고의 소리가 잘 나게 하려면 줄을 너무 제이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음계에 맞춰 튜닝이 잘 되어야 되겠죠. 튜닝이 적당한 음계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부도 그렇다. 지나치게 열심인 정진은 들뜸으로 인도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리는 나태함으로 인도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는 집중력의 문제이지 내가 오늘 몇 페이지 하겠어. 그래가지고서는 마치 속도전으로 들떠서 나 여기까지 다 했어. 오늘은 100페이지 하겠어. 100페이지를 천천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100장을 넘기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천천히 여유 있게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쏘나요? 그대는 정진, 어서이 빨간 펜으로 정진해요. 정진은 뭐냐면 정신을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들뜨지 않고 정진을 고르게 유지하고 항상 이렇게 들뜨지 않고 정진을 유지하고 오군의 균등함을 깨뜨려. 어휴,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오군은 뭐냐면 안이비설신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아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맡으며 맛을 보며 코로 냄새를 맡고 신체로 느끼고 그죠?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것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치우치면 게임을 할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 눈, 귀, 코, 혀, 몸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대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즐겁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진하는 것은 내 정신 또 오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내 몸을 적당히 유지해서 그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스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열심히 보다가 힘들 때 잠깐 음악도 하나 들어야 되고 또 잠깐 나와서 몸을 기지개도 한번 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 몸의 신체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또 집중에 매몰하고 그러기를 부처님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는 소나전도에게 중도를 가르쳤대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난 음악 할 거야. 그래서 음악만 듣고 다른 거 안 하면 안 되겠죠? 중도를 지키는 것이 수행의 으뜸이고 중도를 지켜나가면 머지않아 번뇌, 그러니까 고민 뭐 이런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소나존자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다시 마음을 잡아서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은 첨정범행, 이게 뭐냐면요, 깨끗한 행동을 완성하고 최상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삶 속에 깨닫고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서 머무르는 경지에 오르게 됐대요. 이렇게 소나존자는 탐욕,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 성냄, 화내는 것, 또 어리석음을 버리고 눈으로 인식되는 강한 형상들이 눈의 영역에 나타나더라도 살이 잡히지 않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눈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마음에 섞이지 않고 안정되게 흔들림 없는 상태로 여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게 뭐냐면 넓게 멀리 보는 힘을 키운 거예요. 게임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이라고 하는 한 곳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얘기했죠, 중도 치우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 눈으로 보는 형상,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또는 뭐 이런 질감의 감촉 등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떤 발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산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고 올바른 자리에 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소나존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참된 배움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 나 좀 쉴게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떡하죠? 또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부모님이 소중해지죠, 그죠? 내가 어느 곳에 치우쳐졌다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처님 같이. 두 번째는 중도를 지키는 것은 소나존자의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삶에서도 필요해요. 공부에서도 중도예요, 그죠? 책만 본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집중력은 떨어져요, 집중력은. 잠깐 음료수도 마셨다가 다시 또 집중하고, 잠깐 몸 기지개를 펴고 다시 집중을 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 속에서 풀어놨다가 조였다가 풀어놨다가 조였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더 하겠지만, 집중력이 짧으면 한 30분 집중해서 쭉 보고 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시고 기지개 펴고 다시 무곡 운동을 하고 나서 책상에 앉는 습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셋째,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 경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공부를 이만큼 했다. 또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다도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은 누가 내게 욕을 하고 꾸짖더라도 그건 내 귀잖아. 귀로 들어오는 신호잖아요. 나는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탐진치기, 탐내고 화를 내고 어리석음을, 이런 것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복수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뭐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저것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케이크를 선물했어요. 근데 케이크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케이크를 놓고 와야 되나요? 안 받는다는데? 다시 내가 들고 와야 되겠죠. 친구가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크와 같이 그 친구가 다시 가져가야 되는. 상관없어. 네가 뭘 하던. 나는
너의 말에 끄달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중도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23쪽에 치우친 나의 모습, 나의 치우침, 친구의 치우침, 부모의 치우침 이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 치우침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각자 좀 적어 보시고요. 그러면 끝이 나나 봐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24쪽 한쪽만 해볼게요. 여러분 수업하느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